자, 여러분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8번 수업하는데 우리 만점 도전하려고 오셨죠?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 진행 상황을 꼭 항상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숙제 상황이나 그 다음에 지금 LC든 RC든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친구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2월 달 내내 LGRC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톡방이 또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아니면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점수대에 도달했고 만점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할애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달리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 중에는 여러분들의 성적 상담, 플러스 친구 여기로 전달 주시고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로 주세요. 플러스 친구입니다. 오픈 채팅 말고 플러스 친구.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쭉 하신 분들이시죠. 웬만하면. 그죠? 그러면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예 처음 하신 분 계세요? 아예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LC는요. 뭐 개념 안 하더라도 바로바로 진행하셔도 금방 따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고. 네, 밍토익으로 연락을 주시는데, 자,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주시면 좋냐면, 1번, 목표 점수, 2번, 나의 지금 실력. 네, 이거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응시해 본 이력이 있다. 그럼 점수를 LC, RC 각각 전달을 꼭 해주셔야 돼요. RC까지. 혹은 수능 성적이 있다. 그럼 최근 수능 성적이나 아니면 그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실력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900점 달성하신 분들도 뭘 노력하냐면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가거든요. 근데 많이 우리가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충 이거 아네? 아는 거네? 하고 넘어가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LC든 RC든 여러분들 최대한 700점 이상 목표신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900점 이상, 만점 이상 혹은 800점 이상. 뭐 700점 이상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분들도 LC는 만점을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RC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히 다져지지 않으면 일단 계속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틀린 부분을 RC 하실 때도 계속 적어가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특히 파트 5, 6를 여러분들이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끊지 못하면 뒤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테니까 그렇게 체크하시고 더 심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더 목표 점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강사, 수많은 만점자들이 계속 만점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접하는 이 모든 단어들, 프레이즈들 짧지만 해석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만점자들에게 그냥 만점을 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간층이 아니라 확실한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 과도기가 있어서 요 구간에 쭉 올라오는 게 힘든 구간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결국 어휘랑 기본기, 독해력이에요. 리스닝도요. 독해력이 기반이 안 되면 누구나 그냥 혼자 공부를 해도 380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으면 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 그리고 특히 여자 성우 중에 영국 발음 있잖아요. 샬라샬라 엄청 빨리 얘기해요. 근데 이거 내가 문장 스트럭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잘 들리겠어요? 단어밖에 안 들리죠. 무슨 내용 하는지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토익 시험은 키워드를 잘 들으면 풀 수 있는 유형의 거의 80% 이상이라서 다행이지만 우리 그걸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2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LC든 RC든 공부하는 모든 문장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리뷰를 정말 꼼꼼히 하셔야 되고 퀄리티 있게 리뷰를 한 다음에 양으로 승부를 하셔야 돼요. 양보다는 지금 퀄리티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걸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무게감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상담하면서 카톡방 링크를 드릴 테니까 조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개별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 성적대가 이렇게 왔는데 남들과 같이 하는 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력이 조금 부족한데 나는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많은 것들을 전달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 ETS 천재 3 준비해 오셨고 안 오신 분은 아마 프린트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다 준비해 오셨죠? 오케이. 네, 뒤에 프린트물 있는 거 아시죠? 다 챙겨 오셨죠? 자, 우리가 최대한 숙제 검사 같은 거를 명목상 하기는 하지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맨날 인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숙제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안 해오신 분은 없거든요. 그래도 약간 무게감을 갖기 위해서 숙제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목표는 만점으로 도전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 교재 진도가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지만 전 빨리 진도를 뺄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풀테스트 연습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빠르게 ETS 천재 3를 끝내고 그 다음에 계속 프린트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라고요. 강사들이 시험 다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점자들 계속 거듭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꼼꼼하고 그냥 아는 거 이거 안 해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꼼꼼하게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우리 일단 맨 앞에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 문제가 6개가 나옵니다. 근데 파트 1도요. 난이도가 은근히 있게 나와요. 21페이지예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파트 1에서 쉽다가 어휘를 어렵게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휘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자료 여러 개 받으셨을 텐데 교재 추가 자료 없나요? 혹시? 없어요? 같이 보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어차피 파트 1, 2 위주로 진행할 거라서 제가 그림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파트 2는 딱 요렇게만 생겼어요. 노트에다 해도 충분하니까 일단 최대한 빠르게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알겠죠? 자, 파트 1에서 어휘들이 어렵게 나오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만점을 받으신 분들도 저 파트 1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항상. 그래서 파트 1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1부터 단어를 암기를 해주셔야 하고 그 자료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PDF로 전달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여러분 속어법 파트 1이랑 2 위주로 연습을 할 건데 속어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속어법. 특히 그냥 바로바로 손이 자동 반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충 뭐 300점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만점이 도전이기 때문에 모든 습관은 다 뭐다? 실전이다라고 실전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문제 풀 때 습관적으로 머리 만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의 모든 숨소리마저도 이제 시험의 준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 때 진짜 집중해서 푸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럼 속어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파트 1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주어, 불일치, 그 다음에 주어 불일치는 거의 없을 거고 동작의 불일치, 그리고 특히 비빙 PP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빙 PP는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결합이 됐어요? 비 동사 플러스 ing랑 be 플러스 pp가 결합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듣는 게 뭐 쉽진 않아도 이거 별거 없습니다. is being remove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람이 무조건 옮기겠죠. 일반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being pp는 뭔가 물체를 사람이 옮기는 형태여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속어가 된다라는 것까지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속어법으로 적용할 건데 특히 파트 2 속어법이 까다로워요. 까다롭다는 게 뭐냐면 내용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5문제를 우리가 거의 6, 7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계속 집중력도 중요하고 그다음 패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질문 자체가 길어요. 아니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짧아요. 근데 선택지들이 헷갈리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자동 반사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 이게 나오면 이게 무조건 속어야. 라는 패턴이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스크립트 보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빠른 순간 1분 안에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발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그냥 나는 듣고 풀래요 이렇게 막 풀다가 집중력 흐려져서 꼭 만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점이 나오는 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모든 습관들 하나하나 지금부터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속어법 하면서 일단 최대한 필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주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집중력을 유지해 주셔야죠. 그럼 파트 2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1월에 수업을 하셨더라도 일단 조금 다시 리뉴 됐잖아요. 설 명절 쉬고 나면서 그죠? 자, 그래서 파트 2의 질문 유형부터 좀 빠르게 스키밍 좀 해볼게요. 파트 1은 풀다 보면 금방 하니까요. 자, 프린트물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9시 반이 항상 실제 시험은 10시 10분이지만 우리가 시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돼요? 입시를 못 하죠. 제가 예전에 IELTS나 토플 시험을 보러 25만 원, 30만 원을 내고 응시 신청을 했는데 여권을 안 들고 가서 못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1초 늦어가지고 못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이 기간만큼은 내가 시험장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오시면 더 일찍 오게 될 거예요. 일찍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요거 챙기셨죠? 파트 2 오버뷰. 중간중간에 좀 늦게 오시면 흐름이 끊길 때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와주시고 일단 의문사 의문문이 있고 일반 의문문 기타 의문문들이 있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이 나오면 당연히 정답률 여러분들 충분히 그냥 대충 풀어도 맞출 수 있지만 항상 의문사 정도는 빠르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라고 물어봐요.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그러면 who 정도는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적고 안 적고가 은근히 큰 경우가 생깁니다. 초반에는 되게 패턴이 쉬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우회적인 답변들이 나와요. 그래서 속어를 하기 위해서 의문사 의문문만큼은 잘 적어주시고 또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How do you like? How do you like로 시작해요. How do you like? 이거는 하나로 패턴으로 내가 흡입이 돼야 돼요. 어때라는 표현이에요. How do you like? 좀 이따 H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의 뭉텅이로 의미가 형성되는 것들은 그걸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의문사 의문문은 여러분들이 앞에 키워드를 적어 놓을 텐데 이제 속어를 하기 위해 첫 번째 포인트들을 좀 이따 정리를 할 텐데 항상 yes or no는 불가능하죠. yes or no 안 되죠. 어때라고 물었는데 응이라고 대답할 수 없으니까 이게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속어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져야 하고요. 자, 일반 의문문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고 그 다음 비동사 의문문, 조동사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정 질문은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와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충 이거 알아가 아니라 그냥 바로 몸이 반응하도록 패턴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 번씩 읽어주는 거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기타 의문문도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정답 유형 보면 짝꿍 답변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why? Because 투부정사 so that죠? 자주 나온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주는 단서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나오겠죠. 직접적인 거는 초반에 많이 나오겠고 간접 오해성 답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Where do you want to go for lunch today? 라고 물어봐요. 네, I brought my lunch.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실 장소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쵸? 갑자기 제가 나요. 저도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자, 어쨌든 점심을 어디로 먹으러 갈까요? 라고 질문을 했지요. 자, 그런데 I brought my lunch. 점심을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회적으로 우리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안 갈래. 그냥 점심 가져왔어. 이런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회적인 답변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속어법이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이 속어법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익숙하게 해야 되고 또 모른다 반문형들이 있습니다. I don't know. I'll ask that. It hasn't been decided yet. 이것들이 다양하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라고 물어봤을 때 I'm new here. 실제로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모르는데요? 약간 이런 포인트죠. 나 신입사원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이런 식의 패턴들이 아주 신기하겠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온 걸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토익 파트 2 왜 이래? 하면서 엄청 욕을 한 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문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어법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속어법 체크를 하겠죠. 여기 넘어가시고 자, 일단 유사 발음이 나옵니다. coffee, coffee.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유사 발음 나오면 그냥 바로 속어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불일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이라고 했을 때 you니까 I로 대답해야 되는데 he, she. 그래서 조금 더 파트 2에서 정답률을 올리기 위해서 주어를 신경 쓰자라는 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우회적인 답변 중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보를 주는 갈래예요. 예를 들어서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정보를 나는 모르고 매니저가 알아요. 그럴 때 매니저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Why don't you ask Mr. Lee? 이런 식으로 제3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뭐 해야 돼요? 자동 반사로 여러분들이 흡수를 해야 되는 패턴들입니다. 자, 그 다음 연상 함정들은 이제 키워드 속어로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그런 Will you join us for dinner? 라고 했을 때 딱 이 정보만 생각하셔야 돼요. 갈래? 갈게. 아니 못 가.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일반적으로 해주겠죠. 생각 좀 해볼게.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 답변을 상상해서 풀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단어 단복 사용 함정. 그래서 book 명사도 있고 book 동사도 있죠. 근데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실전은 왜 적용을 못해요? 이 패턴이 체화돼야 돼요. 그냥 바로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뭔가 우리 몸이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이게 적용이 가능해요. 자, 기타 오답 같은 경우에 의문사 의문문 yes or no.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문에 있어서 다른 의문사에 대한 오답을 제시하는 경우. where로 물어봤는데 시간으로 답하면 바로 속어죠. 네,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파트 2에서 오답을 줄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초반에 막 10개 틀렸다가 결국 최종에 거의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개수가 안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첫 번째 이유는 독해력,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리뷰를 안 하는 거, 세 번째 이유는 요거 패턴들 있잖아요. 나는 알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알아가 아니라 그냥 바로 손이 반응해야 돼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몰입력과 그 다음에 바로 적용력이 필요합니다. 자, 의문사 의문은 후 빠르게 가볼게요. 후는 당연히 누가 정답으로 나와요. 사람 이름, 신분명사, 부서명, 단체명, 장소나 정보의 출처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그랬을 때 Mr. Lee knows. Mr. Lee가 압니다. 그래서 장소나 정보의 출처를 사람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Why don't you check the list? 정보를 리스트에서 봐라. 리스트 말고도 bulletin board, 그 다음에 이메일. Why don't you check your email?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준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 잘 몰라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르다 그랬죠. 예를 들어 I'm new here. 나 신입사원이에요. 나 그래서 정보 몰라요. 이런 식의 패턴. 나중에 천천히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what이랑 which 의문문은 항상 얘랑 같이 나오는 명사를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명사에 따라서 의미들이 좀 많이 달리죠. 예를 들어 what time으로 물어보면 시간이고 그 다음 what 다음에 what kind of businesses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사업체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니까 같이 명사로 나오는 걸 잘 보세요. 보어자리에 명사가 나오든 what is 명사로 나오든 what 명사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명사를 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뒤에 계속 언급하겠지만 what about이랑 how about 그리고 why don't you 이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뭐로 묶여요? 제안으로 묶이죠. 저도 사실 라이팅을 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는 게 집중력이 잘
발휘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라이팅을 하면서요. 모든 걸 다 적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다가 놓치는 단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문사 의문문은 딱 요 정도. 저는 what about 동그라미 일단 다 해요. 저만의 약속. 이거는 제안이다. 제안은 정답 뭐가 나와요? 제안하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how about going for a dinner? Going for dinner? Going out for dinner?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러자. Okay, sure, let's do that.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승낙하거나 거절하거나 일반적으로 패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라가 아니라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정답이야? 아니면 이거는 다른 답의 오답이야? 이게 당연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what about 보다는 사실 why don't you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제안문에서는. 그래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what do you think of? about think of나 think about 자, 우리가 회화 시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peech yesterday?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땠다라고 표현해 주겠죠. 그러면 이 형식과 오 형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it was informative. it was 잘 보시나요? informative. 자, 매우 유익했습니다. It was informative. 그 다음에 I found it informative. 오형식 구조. 이 2형식과 5형식 구조는 특히 파트 5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 자리에 오는 걸 비교로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형식 문장을 가지고 또 어휘랑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유익해 라고 하는 걸 두 가지 표현으로 하죠. 혹은 이걸 3형식 구조에 집어넣습니다. I think it was informative. 이렇게 넣어주겠죠. 자, 이런 패턴도 계속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웬 의문문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저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웬 의문문은 시간 표현과 시제일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제일치가 나오는 순간 좀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결국 속어법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 접속사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as soon as, once, when, while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동일하게 정보의 출처, 장소 출처 알려줄 수 있죠. 왜냐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출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I don't know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넘어가도 되죠? 간단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where로 갑니다. 장소 표현이 나오죠. 전치사를 통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또 장소적인 내용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의 출처가 예를 들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인터넷 확인해봐라, 웹사이트 봐라, 온라인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I don't know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문사 의문문을 그 맥락에 맞게끔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how 의문문으로 갑니다. how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 How was the speech yesterday? 똑같죠? 아까 what do you think of? 그럼 어떤 의미예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의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2형식, 5형식으로 It was informative.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어떤 의미라 그랬죠? How do you like? 어때라는 의미죠. 얘도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동일한 패턴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나왔을 때 내가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해결하고 반복해서 듣고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온다면 여기 앞에 일반 동사는 의문 형태로 바꾸면 조동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 원형이 나오죠. Do, does, did가 나올 수도 있고 How can I get to the office?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가? 라고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how는요. 오답 넣기 너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문의 형태가 너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how do you like? 이거는 따로 떼주는 거고 조동사가 나오면 방법입니다. 방법을 직접적으로 by 플러스 ing나 뭐 교통수단으로 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문장 단위가 많아요.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office? 라고 물어봤을 때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명령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문장 단위가 좀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는 의미가 조금 다 달라지잖아요. How often, how many, how much. 특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지만 실제로
들을 때 진짜 빨리 끝나기 때문에 요거 캐치 중요해요. 그래서 how much 이 정도는 적어놓고 나머지 거는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혹은 우회적인 답변이 아니라면 그냥 바로 소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how about은 제한이었죠. 그래서 H 동그라미는 뭐다? 승낙과 거절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겠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마인드맵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의문사에는 이것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이게 정답, 오답 이런 것들이 나오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Y 의문문입니다. 이거 간단해요. 이유를 물어보죠. 이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볼 때 뭐뭐 때문에라고 말하는 아까 말했던 because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 뭐 due to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를 생략하고 접속사 because를 생략하고 문장으로 말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파트 2는 특히 만점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정답률을 올려주셔야 되는 파트예요. 점차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쉬운 것부터 풀어야 돼요. 쉬운 것부터 풀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데 일단은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때 파트 2가 관건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미 480점이 나왔는데도 LC 수업 들으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파트 2 때문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패턴들 있잖아요. 지금 그냥 흘려보낸 패턴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안문에서 why don't you 있었죠. Why don't you 같은 경우에는 제안, 뭐 하는 게 어때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why don't you랑 why didn't you랑은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Why don't you? Why don't we? 그 다음 why didn't you? Why didn't we?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Why don't you는 승낙과 거절이죠. 그런데 why didn't we? Why didn't you는 어떤 의미예요? 왜 안 했어? 왜 그랬어? 라는 이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때문에로 대답해야 되죠. 그죠? 당연한 사실인데 이거를 패턴화 잘 시켜줘야 되겠고 자 일반 의문문 기타 의문문은 뭘 적진 않았는데 일반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가 앞에 나오거나 조동사가 앞에 나와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겠죠. 이 중에서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정리를 하고 하겠지만 얘는 정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정보. 어떤 정보를 물어보고 있니? 그래서 이 정보에 일치되지 않은 것들을 소거 하면서 가는데 우리 아까 패턴 봤었죠. 주어의 불일치 그리고 나서 유사 발음 소거 같은 단어의 반복 활용 소거 그리고 유사 발음의 맥락으로 품사가 변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소거해주고 그런 식으로 적용해 주셔야 돼요. 자, 일반 의문문은 정보를 잘 보는데 특히 부정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 didn't aren't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자, 얘네들은 이 앞에 있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영국에서 일할 때 부정 의문문이나 이런 걸로 부가 의문문으로 자꾸 질문을 하는데 너무 옛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yes로 대답을 해가지고 그게 맞아? 라고 했던 내용들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정보가 맞으면 yes, 이 정보가 틀리면 no다 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할게요. 기타 의문문에 선택 의문문이 있어요.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어져도 A or B라고 하는 게 명확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 또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곤 하는데 A or B라고 물어봤는데 yes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일단 yes or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A나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든 둘 다 괜찮다 하든 neither 둘 다 별로다라고 하든 either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다라고 하든 그 다음에 제3의 대안을 말하든 어쨌든 이런 갈래에서 해결이 돼요. 혹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직 결정을 안 했어. It hasn't been decided yet. 아니면 it depends. 이거 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이런 표현들도 나올 수 있겠죠.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yes or no는 안 된다. 이렇게 체크. 자, 그리고 나서 평서문.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중후반부에 좀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후반부에. 평서문은 여러분들이 좀 오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문장을 쭉 얘기하는데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서문은 우리 비즈니스 소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이 평서문을 내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일단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한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냥 Why don't you ask, call the maintenance office 이런 식으로 제안 같은 걸 해줘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를 해줍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가 기력이 딸려요. 그리고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패턴을 좀 해놓으면 좀 편해지겠죠. 문제 말고도 뭐가 있냐면 의견을 말해요. 자, 이건 부가 의문문도 똑같은데 이거 부가 의문문. 자, 내가 나의 의견을 제시할 때 보통 다른 사람이 뭐 해주길 바래요? 배척하길 바라나요? 아니죠. 보통 공감해주길 바라죠. 그러니까 의견을 딱 말하면 맞아 라고 해서 맞장구 많이 쳐주죠. 맞장구. 자, 의견을 말할 때 맞장구를 많이 쳐주는 편이다. 아니면 이 의견에 대한 생각을 또 말해줄 수 있다. 어떠한 정보를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정보를 말했을 때 또 많이 나오는 패턴이 그거 어디서 들었어? Where did you hear about that?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보가 맞아. 맞아 나도 들었어. 이라는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서문에 나오는 것들도 거의 다 소재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래로 정해져 있어요. 자, 부가의문문은 딱 말하고 이런 식으로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으로 물어보죠. 이것도 똑같아요. 정보가 맞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 확인받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견을 말하면 맞장구 쳐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맞지? 맞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맞다고 확인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똑같이 습득했잖아요. 그런데 반영되는 건 다 다를 겁니다.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게를 두고 있는지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은 만점을 어쨌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고 파트 1부터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파트 1에는 속어 여기 아무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속어 맞아.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한 80%는 이미 1월에 수강하시거나 경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20%는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최대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몇 개 맞추는지 기록해 나가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최대한 여러분 몇 개 맞추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서 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막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리는 거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보죠. 자, 앞에 overall direction이 나와요. 우리는 실전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이 리스닝이 나오는 시간이 거의 한 1분에서 뭐 1분 15초 가량인데 이때 동안 여러분들이 RC 짧은 문제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를 푸는데 보통 제가 해보니까 1월 달에 보니까 좀 빠르게 푸시는 분들은 8개 그리고 느리신 분들은 4개 정도 푸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정답률이기 때문에 쉽고 정확한 걸 골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파트 1으로 갑니다. 자, 파트 1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타이밍에 갈지 어느 타이밍에 마킹할지 RC 하실 때도 언제 내가 이걸 다 끝낼지를 계획해 놓아야 돼요. 마킹의 타이밍 모든 것들. 자, 그러면 파트 1, 2는 바로바로 마킹할 거거든요. 그거는 목요일에 바로 해볼게요. 수요일에 바로 해볼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Now, part 1 will begin.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s parking a truck. B. He's lifting some furniture. C. He's starting an engine. D. He's driving a car.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ome curtains have been closed. B. Some jackets have been laid on a chair. C. Some people are gathered around a desk. D. Someone is turning on a lamp. Go on to the next page.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One of the women is reaching into her bag. B, The women are waiting in a line. C, The man is leading a tour group. D. The man is opening a cash register.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bending over a bicycle. B, A wheel has been propped against a stack of bricks. C, The man is collecting some pieces of wood. D. A handrail is being installed.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An armchair has been placed under a window. B, Some reading materials have fallen on the floor. C, Some flowers are being watered. D. Some picture frames are hanging on a wall.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She's adjusting the height of an umbrella. B, She's inspecting the tires on a vending cart. C, There's a mobile food stand on a walkway. D. There are some cooking utensils on the ground. 자, 오늘 책이 없으신 분들은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오늘 파트 1, 2 이렇게만 위주로 할 테니까 최대한 집중해 보시고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모르는 단어들이 꽤 등장하죠. 내가 어휘력이 좋다 하더라도 파트 1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일상생활 소재의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뭐 공부가 급하시더라도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 진짜 많이 드리고 어제 밤에도 새벽 1시에도 자료 올려드렸어요. 어휘 자료 같은 거. 그래서 문제풀이 올려드렸으니까 일단 들어와가지고 뭔가 남들도 공부한다 이런 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1번의 정답을 좀 체크를 하면 1번의 B번입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딕테이션을 좀 꼼꼼하게 다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의 C번입니다. 이 여러 명이 있을 때 한 명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물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주변에 있는 사물을 언급하기도 하니까 뭐 공통 동작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 정답이 B번.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정답 A번. 자, 그다음에 5번에 D번이고요. D. 자, 6번의 정답은 C번.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참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 제가 다 문제로 풀어볼 거니까 수요일부터는 그냥 적극적으로 몇 번 헷갈리는 건 다 질문하세요. 쉬운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갈 텐데 이제 우리가 듣다가 뭐 쉬운 거는 바로 넘어갈 테니까 일단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파트 1, 2는 딕테이션을 좀 해야 돼요. 3, 4는 패러프레이징 정리랑 그냥 해설지 달고 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s parking a truck. 이건 넘어갈게요. Parking a truck 뭐예요? 주차하는 건데 사실 정보가 보이지 않은 걸 낼까요? 막 상상해서 하는 것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만약에 뭔가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정답으로 선택해라 이런 거 안 하니까요. 뭔가 그런 것들은 소거하시면 되고요. B번으로 갑니다. B, He's lifting some furniture. He's lifting some furniture. Some furniture. furniture 여러분 불가산으로 배우셨죠? Some furniture. 그럼 lift some furniture.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적어보겠습니다. Lifting some furniture. 사람의 동작이네요. 자, 정답의 패턴은 어렵지 않았고요. 자, C번에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좀 볼게요. C, He's starting an engine. Starting an engine. Starting an engine이라고 하는 건 엔진 작동을 시작하다, 시동 걸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되려면 어떤 그림이어야 될까요? 이것도 뭔가 잘 그려지지 않죠. 그냥 차 안에 잘 보이고 사람이 운전대를 딱 잡고 있으면 starting an engine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동작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물체를 만지고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he's inspecting a machine. 점검하고 있다를 우리가 그 동작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머신을 보면서 뭔가 만지는 형태이면 되겠죠. 자, 그럼 D번도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D. He's driving a car. 넘어가도 되겠죠? 1번은 너무 난이도 쉬웠고요.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번에서 A번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A. Some curtains have been closed.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Some curtains have been closed. closed 아니네, 바로 속어. 이렇게 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갑니다. B. Some jackets have been laid on a chair. 자, 요거는 적어보세요. Some jackets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have been on a 자, 요 정도만 적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Some jackets have been laid on a chair. laid on a chair. chair이 아니라 chair. 이렇게 발음해주죠. laid.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laid on a chair. 의자에 놓여 있습니다. 자켓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또 상상력을 불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 이 사람이 자켓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그렇게 보이죠. 특히 오늘 책이 없으신 분들은 보는 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상할 필요 없다. 자, 그럼 C번으로 가봅니다. C. Some people are gathered around a desk. Some people.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 동작을 얘기하고 있네요. are gathered. are gathered. 이것만 적어볼게요. are gathered. 모여있다를 수동 형태로 썼다는 게 특징이죠. Some people are gathered around the desk.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자, D번 속어 포인트만 적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D. 속어다. Someone is turning on a lamp. Someone is turning on a lamp. 켜져 있긴 하는데, 자, 이런 동작 동사 is turning on. 이런 부분은 직접 뭐를 켜고 있는 거예요? 램프를 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작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손도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뒤로 젖히고 있죠. 이런 거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 있는 키워드 한번 볼게요. One of the women is reaching into her bag. 자, 3번에 A번은 오답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자, A번에 있는 키워드 한번 다시 딕테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자, 이 교재가 없더라도 노트나 이런 거에 적어보세요. A. One of the women is reaching into her bag. One of the women is 수일치 나중에 알씨하실 때 잘 보셔야죠. 뭐뭐 into 자, 요 세 가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women is reaching into her bag. Reaching into her bag. 손을 어디에 뻗고 있어요? 가방에 뻗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손을 뻗긴 뻗어요. 전치사 뒤에까지가 이제 중요해요. 특히 전치사 뒤에 때문에 함정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제 이 뒤에까지 정보를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reaching into라는 이 동사와 her bag까지 연결하는 게 중요했다. 자, 그럼 이제 B번으로 가겠습니다. B. The women are waiting in a line. The women are waiting in a line. 자, 그런데 일단 여성들이 waiting in a line. 약간 살짝 삐뚤어져도 줄지어 기다리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번의 정답입니다. waiting in a line. 자, 그리고 이 line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풍경 묘사에서 예를 들어서 동그란 호수예요. 이 옆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구부정하는 이런 곳인데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trees are lining 가능해요. lining이 줄을 그리다 혹은 경계를 만들다 등등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혹은 border 경계를 이루다도 많이 나와요. The railing borders the body of water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line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CD 속어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C. The man is leading a tour group. Leading a tour group. 투어 그룹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 D. The man is opening a cash register. Opening a cash register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문장도 덜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일단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open a cash register 적어보세요. open a cash register. 자 그럼 cash register를 우리 금전 등록기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돈 꺼내가지고 하는 그런 기계 같은 것들이죠. 자 이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만지고 있어야 돼요. 자, open a cash register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기계 만지기, 기계를 만지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했고, 자, 4번은 딕테이션을 좀 해야죠. 여기에서 propped against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4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 A번입니다. A. 적어보세요. The man is bending over a bicycle. The man, 이거는 생략할게요. is bending over a bicycle. 구부리고 있죠. 그리고 bend over이라고 하는 거 뭐뭐 넘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뭐뭐 쪽을 향해서 그 다음에 구부리고 있다라고 하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B. A wheel has been propped against a stack of bricks. 자 오케이 요거는 딕테이션 해볼 건데 5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뭐 한글로라도 들리는 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B. A wheel has been propped against a stack of bricks. B. A wheel has been propped against a stack of bricks. B. A wheel has been propped against a stack of bricks. B. A wheel has been propped against a stack of bricks. C. 마지막 B. A wheel has been propped against a stack of bricks. C. The man 자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A wheel has been 여기도 약간 연음되죠. will has been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propped against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자 propped against라고 하는 건 기대어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is leaning against랑 비슷한 맥락이겠죠. propped against. 자 그리고 a stack of는 하나의 단위예요. 이런 단위들이 묶여 있는 것들도 중간에 있는 걸 명사어휘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A variety of, a wide array of 이런 식의 표현에 넣기도 하니까 단위수는 한꺼번에 세트로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a stack of bricks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벽돌 더미들을 의미합니다. 더미. bricks는 벽돌. ICKS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propped against가 기대어 있다. 그리고 벽돌들이 어디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아니 휠이 바퀴가 벽돌에 기대어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man is bending over a bicycle. B. A wheel has been propped against a stack of bricks. 오케이 그 다음 C번 갑니다. C. The man is collecting some pieces of wood.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collecting이라고 하는 건 수집하다. Some pieces of wood. 그러면 수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에 나무 판자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겠죠? 넘어가고요. 그다음 D번으로 갈게요. D. A handrail is being installed. 자, 요거 있죠. 이걸 바로 handrail이라고 부릅니다. A handrail.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난간 같은 것들을 handrail이라고 부르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 handrail is being installed. 자, 그리고 중요한 거 is being installed. 만약에 a handrail has been installed면 정답 될 수 있어요. has been installed는 어떤 의미예요? 완료죠. is being installed는 진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이 없기에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거가 되고 만약에 완료라면 정답이 될 수 있다.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 An armchair has been placed under a window. 오케이. Armchair has been placed under a window면 여기에 윈도우가 있어야 되고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B번. B. Some reading materials have fallen on the floor.
자, some reading material is fallen on the floor면 여기에 읽을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번 C. Some flowers are being watered. some flower. 자, 요거 디테일하게 적어볼게요. 호주 발음이에요. 자, C번이죠, 지금.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자, 일단 some flowers를 적어볼까요? some flowers를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Some flowers are being watered. Some flowers are being watered. Some flowers are being watered. 자, 그러면 이 C번 적어보면 some flowers are being watered. 요렇게 발음이 돼요. are being watered. 사람이 없어 속어. 그리고 물 주고 있는 상황 아니죠. 이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Some flowers are being watered. flowers are, was are 이렇게 가죠. some flowers are being watered. 그래서 얘가 연음된다. 이런 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D번 정답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D. Some picture frames are hanging on a wall. Some picture frames have been are hanging on a wall 이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정답. 이거 난이도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6번은 단어 정리할 것들이 좀 많아요. 자, 6번은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he's adjusting the height of an umbrella. 자, 요거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자, she로 시작하는 요 문장.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다시. A. She's adjusting the height of an umbrella. 자, 딱 3번 들려드릴게요. A. She's adjusting the height of an umbrella. A. She's adjusting the height of an umbrella. B. She is adjusting 그 다음에 the height 높이죠, 높이 of an umbrella. 자, 이것 또한 umbrella라고 부를 수 있어요. 파라솔 같은 거를 parasol, umbrella. 얘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고 하면 얘를 만지고 있어야 되는데 음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속을 하겠죠. 동작이 아니다. 자, 그럼 B번도 딕테이션을 해볼게요. A. She's adjusting the height of an umbrella. B. She's inspecting the tires on a vending cart. 자, 이것도 한번 3번 들려드릴게요. B. She's inspecting the tires on a vending cart. B. She's inspecting the tires on a vending cart. C. B. She's inspecting the tires on a vending cart. 자, 마지막. B. She's inspecting the tires on a vending cart. She's inspecting the tires of a vending cart. vending cart는 이런 것들. 가판 수레 같은 거를 vending cart라고 하겠죠. 점검하려고 했으면 이 카트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헷갈린다면 이것도 패턴을 만들어 놓으세요. 만약에 얘네들을 수리하고 있으려면 이 vending cart 자체를 만지고 있어야 된다. 음식이니까 너무나. 그래서 소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C. There's a mobile food stand on a walkway. 자, 이것도 딕테이션 해보세요. C. There's a mobile food stand on a walkway. C. There's a mobile food stand on a walkway. 자, 이렇게 4개 채워주시면 됩니다. C. There's a mobile food stand on a walkway. C. There's a mobile food stand on a walkway. 자, there's a mobile food stand on a walkway. 자, 길거리에 이동식의 모바일 food stand, 음식 가판대 같은 거 있어요. 푸드 스탠드를 우리가 푸드 트럭이라 그러죠. 둘 다 영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푸드 트럭.
자, 푸드 스탠드, 모바일 푸드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고, 자, 이제 D번 속어 포인트만 체크를 하는데, 이것도 대열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주어만 적어보세요. 주어. D. There are some cooking utensils on the ground. 쿠킹 뭐뭐뭐 이거 D. 적어보세요. There are some cooking utensils on the ground. 마지막. D. There are some cooking utensils on the ground. 자, cooking utensils. 주방 조리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단어면 쉬운 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려웠던 거 다시 리마인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나면 단어들이 다 남아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handrail이 뭐였죠? 손으로 잡는 난간. propped against. 자전거랑 같이 나왔었어요. 기대어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뭐가 있었냐면 vending cart는 아까 가판대 뭐 수레 같은 거. 그다음에 mobile food stand는 네, 푸드트럭 같은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단어들이 익숙해야 되고 파트 2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에는 파트 2도 바로 하나하나 마킹하면서 가는 거 연습을 할 거니까요. 교재를 최대한 다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생겼는데 마크를 저는 A로 생각할 거고 U어를 B, answer를 C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교재가 없더라도 노트나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저 뒤에 종이를 더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에서부터 19, 20에서부터 31번까지 쭉 적어보세요. 지금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리마인드 한번 해봅니다. 속어하는 포인트들 뭐뭐 있었어요? 유사 발음, 같은 단어의 반복 사용, 주어의 불일치, 그리고 나서 또 단어가 품사가 다 비슷한 것들. 파트 2는 바로 속어 하시면 돼요. 비슷한 것들은 속어. 그렇지만 간혹가다 같은 단어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 종종 나오는 편인데 거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하나? 그런데 이거 너무나 명확해서 누가 봐도 그냥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은 yes or no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야 돼요. 자, 7번에서 31번까지 집중력을 최대한 잘 유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풀고 채점하고는 바로 찍어서 저한테 결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바로 시작해 봅니다. 자, 디렉션부터 시작할게요. Part 2. Directions. You will hear a question or statement and 3 responses spoken in English. They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st 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Select the best response to the question or statement and mark the letter A, B, or C on your answer sheet. Now, let us begin with question number 7. Number 7. Why was this afternoon's meeting cancelled? A, Room 206, I think. B, Because the manager is out of the office. C, Let's review the itinerary for our trip. Number 8. You use the company fitness center, don't you? A, Yes, every now and then. B, Please center the text on the page. C, I think it fits you well. Number 9. Do you have the images from the graphics department? A, Okay, that won't be a problem. B, A high-definition camera. C, No, they're not ready yet. Number 10. When are you moving to your new office? A, The office printer over there. B, The water bill is high this month. C, The schedule is being revised. Number 11. Would you like to sign up for the company retreat? A, Sure, I'll write my name down. B, 20 people maximum. C, Can I replace the sign? Number 12.
How often do I have to submit my timesheet? A, 5 sheets of paper. B, You need to do it once a week. C, No, I don't usually wear a watch. Number 13. I can buy a monthly gym membership, right? A, A very popular exercise routine. B, The exercise room is on your right. C, Yes, at the front desk. Number 14. Have you put price tags on all the clearance items? A, Yes, everything's been labeled. B, It is a little cloudy. C, Where's your name tag? Number 15. Don't we still need to change the newspaper layout? A, Down the hall on your right. B, No, it's already been changed. C, A new computer program. Number 16. What's the total cost of the repair work? A, It's free because of the warranty. B, I have some boxes you can use. C, In a couple of hours. Number 17. Where can I get a new filing cabinet? A, All of the cabins have been rented. B, I'll put the tiles in the corner. C, All furniture requests must be approved first. Number 18. How do I reset my password? A, By the end of the month. B, You should call the help desk. C, Thanks for setting the table. Number 19. Could you check to see if that monitor is plugged in? A, I didn't send them yet. B, A longer power cord. C, Do you want me to check them all? Number 20. Is the new inventory process more efficient? A, It only took me an hour. B, Yes, she's new here. C, I'll have the fish. Number 21. Would you like some ice cream or cake for dessert? A, Because I'm hungry. B, Yes, I liked it. C, I'm trying to avoid sugar. Number 22. Who's doing the product demonstration this afternoon? A, That bus station is closed, sorry. B, I'm leaving for New York at lunchtime. C, Let me show you a few more. Number 23. Your presentation's being reviewed at today's managers' meeting. A, I didn't have much time to complete it. B, Next slide, please. C, That movie had great reviews. Number 24. Don't you carry these shoes in red? A, I'll lift from this end. B, There's a new shipment coming tomorrow. C, I have time to read it now. Number 25. Would you like to have lunch with the clients? A, About a 3-hour flight. B, The first stage of the project. C, Sure, we can go to the cafe downstairs. Number 26. How about hiring an event planner to organize the holiday party? A, I think it's on the lower shelf. B, Sure, I'd love to attend. C, There's not much money in the budget.
Number 27. Isn't that car maker planning to start exporting electric cars? A. Yes, I've heard that's the plan. B. A ticket to next year's car show. C.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Number 28. David trained the interns to use the company database, didn't he? A. Actually, it was Hillary. B. An internal audit. C. He's good company. Number 29. Who's responsible for researching the housing market in India? A. The senior director is heading up that team. B. Every morning at 10 o'clock. C. Yes, it's on Main Street. Number 30. Have you arranged a ride to take us to the convention center, or should I? A. Unfortunately, there isn't an extra bag. B. I don't have the phone number for the taxi service. C. We've accepted credit cards before. Number 31. These purchases should have been entered on your expense report. A. No thanks. I don't need anything from the store. B. The entrance is on 31st Street. C. I thought I had until Friday to do that. Part 3.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풀다 보면 정신이 좀 나가는 구간들이 생기죠. 그리고 습관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문제지만 보세요. 그래서 옆을 보다던가 앞을 보다던가 하면 이게 은근히 이게 집중력이 흐려지는 하나의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든 걸 다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앞에 앉아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채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번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쉽습니다. 쉬운 난이도예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거 계속 가져올 테니까 쉬운 난이도에선 최대한 만점을 도전하시고 어려운 거에는 마이너스 3 이하로 가는 걸로 목표를 합시다. 자, 7번의 정답 B번. 제가 여기 별표나 우회적인 거로 쓴 게 아니면 남들도 쉽게 맞추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의 A번. 9번의 C. 자, 잘 안 보이시죠? 다시. BAC. 자,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많이 적은 거고 여러분들은 Y나 뭐 그 다음에 동사 일반 의문문은 동사가 의외로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와 함께 이제 동사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만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너무 많이 적은 거고 그 다음 10번에 C번 그 다음에 11번에 A번 이것도 부탁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유문 이런 것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Would you, could you, 뭐 pleas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12번에 B번, 13번에 C, 14번에 A, 15에 B번, 16번에 A, 17에 C, 18에 B, 19에 C.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우회적인 정답들은 제가 꼭 체크를 할게요. 17번과 19번. 요거는 같이 해보고 그 외에 혹시 몇 번 해볼까요? 틀린 거 아니면 실수한 것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셔도 돼요. 1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부끄러우시죠? 몰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몇 번? 저 뭔가 하신 것 같은데?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9번 맞죠? 일반 의문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A, 21에 C, 22에 B, 23에 A, 24에 B, 25에 C, 26에 C, 27에 A, 28에 A, 29에 A, 30에 B, 31에 C. 자, 여기에서 우회적인 것들은 같이 할 거고 만약에 오늘 이 난이도에서 정답률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 이 수업에 와가지고 웬만한 거를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를 더 잘 활용하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색했던 표현 이걸 계속해서 수업 시간 안에 다 확인해버리고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공부를 다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력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속도감이 있었던 27번도 해볼 거고 여기 부분에서부터는 질문이 좀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또 몇 번 해볼까요? 28번도 오케이 해볼게요. 네, 26번도 해보고요. 네, 24번 오케이. 요거는 해봐야 돼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9번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9번의 질문은 이미지 있나? 라는 질문이에요. 자, 요거 나중에 해설지도 보긴 봐야 돼요. 파트 1, 2에서 맞춤 문제도 해설지를 보는데 특히 짧은 질문이더라도 수식어구들이 있고 메인, 주어, 동사, 목적어들이 있죠. 메인 키워드를 잘 듣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수식어구는 함정으로 내기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 문장 자체가 길진 않고 이 뒤에 뭔가가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미지 있니? 딱 이 정보만 생각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Number 9. Do you have the images from the graphics department? From the graphics department. department에 대한 the images 이미지 있나요? 그럼 결국에 그냥 이미지 있어에 대한 있어 아니 없어 딴 사람에게 물어봐 이 정도의 답변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A번으로 가서 체크를 해봅니다. A. Okay, that won't be a problem. 자, OK가 나올 수 있는 답변을 생각해 볼게요. Could you do me a favor?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부탁이라고 하는 상황에 OK 가능하다. Sure, OK, I would like to. 가능하죠? 이것도 패턴화 시켜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이것들을 지금 갈래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have images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일반 의문문인데 OK로 대답해요. 이거 소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는 뭔데? 이미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OK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있어로 반영할 수 있겠지만 이 뒤에까지도 연결해야죠. Okay, that won't be a problem. That won't be a problem. 자, 그러면 이미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 당사자가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 9번에 있는 이 질문과 함께 A번과 C번을 같이 나열해서 적어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고민을 해보시고 헷갈렸던 게 왜 헷갈렸지라고 하는 거 분석해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로 내가 생각을 꼭 이렇게 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전에서 어쩔 수 없이 세모여야 돼요. 아니면 동그라미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확실하게 체크를 하던가. 자, 그 다음에 B번 가봅니다. B. A high definition camera. 요거는 딕테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필수 단어고 독해에 많이 나오겠죠? high, 뭐뭐뭐뭐, camera. 요거 적어볼게요. A high definition camera. A high definition camera. 자, 그러면 우리가 definition이 정의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카메라를 정의할 순 없잖아요. 그럼 카메라의 뭐일까요? 약간 그래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카메라 뭐 좋은 거를 보통 사요? 화질 좋은 거 사고. 그렇죠. 해상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해상도. 해상도 높은 카메라입니다. 라는 단답. 그리고 여기 포인트에서 이제 조금 더 고득점을 위해서 하나 패턴을 추가할 게 있는데 이 단답오답은 바로 소거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속도감이 있으면서 그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경우에 소거가 많이 됩니다. 단답형. 단답형 소거가 많이 돼요. 단답이 정답이 될 수 있는 패턴들도 생각해 볼까요?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Mr. Lee. 요거 단답 가능하죠? 혹은 사물이 장답이 가능한 경우에는 what 질문이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그냥 다 소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C번 정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C. No, they're not ready yet. 자, 그럼 여기 뭐예요? 이미지 있어요? 아니, 없어요. They're,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이미지시죠. They're not ready yet.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A번이 지금 분석하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건 조금 요거 너무 헷갈리는데 너무 정확한데 실전에서는 너무 정확한 대로 빠르게 결정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신감이랑 결단력. 그리고 RC 풀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이 빠르게 선택하고 넘어가는 거죠.
시간 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리스닝도 똑같죠. 여기서 바로 결단력을 발휘를 하셔서 뭐 빠르게 틀리든 뭘 하든 넘어가시면 됩니다. 12번 가볼게요. 12번에 제가 적은 거 보세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죠? How often? 그 다음에 알아볼 수 없는 글씨들이 있어서 들어보고 적어볼게요. Number 12. How often do I have to submit my timesheet? How often do I have to submit? Do I have to? have to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항상 뭐 이렇게 조동사들이 변한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랑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I'm planning to. Be scheduled to. 이런 식으로 결합한 경우에는 얘는 그냥 어떤 의도를 포함하는 거라 뒤에 동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자주 제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을 다시 들었을 때 How often submit? 요게 부각이 되게 들어보세요. How often do I have to submit my timesheet? 그리고 submit my timesheet. timesheet을 얼마나 자주 제출해야 하나요? sheet, 뭐 time 이런 거 가지고 함정 파겠죠? 자, A번. A. 5 sheets of paper. 그쵸. 5 sheets of paper. How often이니까 뭔가 수량 같아. 그래서 5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how often은 빈도기 때문에 수량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how many? 그러면 5 sheets of paper. 페이퍼였다면 5 sheets of paper이 가능하겠지만 how often은 빈도로 표현해준다. 자, 그럼 B번 가볼까요? B. You need to do it once a week. Once a week. 자, 이게 바로 빈도의 표현이죠. You need to do it once a week. 그래서 정답 C번. C. No, I don't usually wear a watch. 자, no는 바로 속어죠. how니까. no 부터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번으로 가볼 텐데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where get. 그런데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답의 포인트는 깔끔할 거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where이랑 get은 적어두세요. Number 17. Where can I get a new filing cabinet? Where can I get a new filing cabinet이에요. 자, where만 하고 get만 적고 나머지 거 기억할 거예요. Where can I get a new filing cabinet? 집에서 하실 때는 full sentence로 적으시고 자,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A 갑니다. A. All of the cabins have been rented. 캐비넷, 캐빈 바로 속어죠. 캐비넷이랑 캐빈이 동일시 될 수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유사 발음의 갈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과감하게 가보세요. 그래서 오늘 오답이 만약에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해설제 보시면 어떤 유형이다 다 나와요. 의문사 의문문인지 일반 의문문인지 이게 우회적인 답변인지 어디에서 내가 주로 틀리는지 분석을 계속 해봅니다. LC, RC 똑같아요. 내일부터 또 RC가 시작되죠. 내가 어느 유형을 유독 틀리나 이거를 계속 분석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번. B. I'll put the tiles in the corner. I'll put the tiles in the corner. 코너 때문에 where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내가 파일링 캐비넷을 찾을 수 있냐예요. 근데 put the tiles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tiles 이 put the tiles라고 하는 건 결국 소재의 불일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재 불일치.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 10번 체크해 봅니다. All furniture requests must be approved first. 자, all furniture request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예요. furniture request, Q-U-E-S-T예요. request must be approved first. 회사의 직무 아니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이거 이 절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 뭐 어떻게 가져와요? 어떻게 사야 하나요? 뭘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먼저 승인부터 받아라. 승인부터 받아. 라는 우회적인 답변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얘는 승인부터 받아. 이거 계속 적어놓으세요. 승인부터 받아. 절차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파일링 캐비넷 가져올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A번은 깔끔하게 적어. 두 번째는 put the tiles랑 전혀 소재가 일치되지 않고 그 다음에 C번은 일단 알려주긴 안 알려주는 건데 승인부터 받아야 이거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답변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딕테이션도 할 거고 틀린 거는 체크를 할 텐데 이런 우회적인 표현들을 누적해서 어느 섹션에 쭉 모아보세요. 그러면 공통점들이 보일 거고
이거를 적고 읽는 것과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는 나중에 엄청 차이가 큽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수업을 평일에도 계속 진행하고 계속 주말에도 하고 있는데 특히 라이팅 하면서 말까지 하는 분들이 기억력이 더 많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질문의 답변 형태가 반문 형태로 질문을 다시 던지는 형태로 나옵니다. Number 19. Could you check to see if that monitor is plugged in? 자, 이 호주 발음 적어볼까요? 이거 딕테이션 해보세요. Could you check?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추가해 봅니다. Could you check to see if that monitor is plugged in? A. I didn't send them yet. Could you check to see if that monitor is plugged in? A. Could you check to see if that monitor 그 다음에 거 들어볼게요. Could you check to see if that monitor is plugged in? is plugged in 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적은 것만 보세요. 저는 원래 뭐만 적었냐면 확인해 주시겠어요? 플러그 돼 있는지? 요것만 적어놨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부터는 질문이 길든 짧든 핵심을 일단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독해력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짧은 문장을 독해할 수 있어야 이게 포인트인지 알 수 있죠. 자, could you check to see if the monitor is plugged in?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plugged in 되어 있는지 라는 정보입니다. 자, A번 가볼게요. A. I didn't send them yet. I didn't send them yet.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사까지 plug in이라고 하는 거 확인했니라는 건데 확인해 줄래? 네, 동사가 send. 안 보냈대요. 그래서 동사의 불일치도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가셔야 돼요. B. A longer power cord. 자, 이거는 연상함정이죠. 플러그인이니까 a longer power cor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원 연결하는 전원선 같은 것들이에요. 전원을 꼽는 거. a longer power cord, C-O-R-D.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그다음에 C번입니다. C. Do you want me to check them all? 체크 그대로 들어가긴 했죠. 근데 모든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Do you want me to check them all? 다 체크할까요? 자, 체크하세요. 다 할까요? 이 정도는 패턴이 쉽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히어링 능력을 통해서 분간하셔야 돼요.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질문 거의 없어요. 제가 그냥 체크한 거 위주고 정답률 최대한 만점 나오게끔 만들어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집중력도 흐려졌을 거예요. 분명히. 자, 여기서 생존해야 돼요. 22번 갑니다. 우회적인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demonst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demo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시연, 시연회 등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Number 22. Who's doing the product demonstration this afternoon? 자, who's doing the product demonstration this afternoon? Who's doing the product demonstration? 그냥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그냥 오늘 오후에 제품 시연회 누가 해?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죠? 자, 그러면 A번. 자, 질문 듣고 넘어갈게요. Who's doing the product demonstration this afternoon? A. That bus station is closed, sorry. 자, 사람인데 버스 스테이션 속어? B. I'm leaving for New York at lunchtime.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I'm leaving for New York this afternoon. 자, 일단 이것도 실제로 저도 문제 풀게 되면 약간 세모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C번이 아니네 하고 B. 소거하게 됩니다. I'm leaving for New York at lunchtime. 네, 런치타임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적어보시고. Let me show you a few more. 자, let me show you.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Let me show you. 누가 해? 라고 했는데 you a few more. 몇 개 더 보여줄게.
지금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건 다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C번의 정확한 의도는 내가 몇 개 더 보여줄게. Let me show you a few more 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렇게 반영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B번으로 가시면 I'm leaving for New York this afternoon. 이게 왜 정답일까? 이제 이 패턴을 외우셔야 돼요. 나 오늘 점심시간이었죠? 점심시간에 뉴욕으로 가. 나는 못해.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난 못해 라는 것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이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나는 못해. 특히 컨퍼런스 누가 가? 데몬스트레이션 누가 해? 이 프로젝트 누가 해?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 그랬을 때 I'm leaving for New York 뭐 this afternoon, this weekend 이렇게 말해버리면 난 못해. 이게 우회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24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presentation being reviewed 가 아니라 24번에 carry shoes in red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적어주세요. 24번에 Number 24. Don't you carry these shoes in red? Don't you carry the shoes in red? 이 신발을 빨간색을 들어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체크를 하겠죠. 실제로 실생활에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외 나가셔도 많이 쓸 거예요. 이 색상 빨간색 있나요? 있나요의 표현이에요. Carry these shoes in red.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don't인데 don'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보가 맞으면 yes 있어요, no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carry these shoes in red는 빨간색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들어보세요. Don't you carry these shoes in red?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A. I'll lift from this end. 요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A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네요. I'll lift from this end. 자, 표정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다시 I'll lift 적어보겠습니다. from this end. I'll lift from this end. I'll lift from this end. 이쪽 끝에서 들고 갈게요. I'll lift from this end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도한 거냐면 carry를 진짜 들고 다니다, 들다 라는 의미로 파악했길 원하는 선택지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실용 영어들이 회화 같은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번 I'll lift from this end. B. There's a new shipment coming tomorrow. 자, B번이 정답이죠. There's a new shipment. 배송 물품이 coming tomorrow. 자,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일반 의문문이든 부정 의문문이든 뭘 원하는 거예요? ready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yes or no를 생략하고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아요. 답변에. 없습니다. 없습니다의 답변이죠. No, there's a new shipment coming tomorrow. 지금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내일 새로운 물품이 와요. 라는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yes or no를 소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반 이후부터는 그거 생각하시고 2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 H 동그라미 돼 있죠, 여러분? 우회적인 답변인데 고용하는 게 어때요? 라는 질문입니다. Number 26. How about hiring an event planner to organize the holiday party? 엄청 긴데 to organize a holiday party. 얘는 수식어구. 자, 이 목적이긴 목적인데 더 중요한 게 how 동그라미 hire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hire an event planner. 이벤트 플래너 hire 하는 게 어떻냐?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딱 요겁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How about hiring an event planner to organize the holiday party? 자, 다시 잘 들렸죠? 이번에는 How about hiring an event planner to organize a holiday party?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라서 그냥 딱 요 정도만 적어볼게요. 항상 수식어구 중에 투부정사구나 접속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 그런데 이게 나오더라도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 1월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얘네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주절을 수식하잖아요.
부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더 힘이 있는 거는 얘입니다. 원래 있던 주절에 있는 키워드. 그래서 how about higher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A. I think it's on the lower shelf. I think it's on the lower shelf. 장소를 왜 말하죠? 그죠? higher이라 그랬는데 이거 higher라고 들었길 바라는 것 같아요. higher, lower shelf. 그죠? 연장 함정이다. 자, 그 다음에 B번. B. Sure, I'd love to attend. sure까지 너무 많이 마음에 들었는데 뒤에가 중요해요. I'd love to attend. 참석하길 바란대요. 근데 여기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안 돼요. 우리 고용하는 게 어때? 그래, 고용하자. 그러면 우리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에 나도 참석할게. 여기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뭔가 우리 스킵할 수 있는 거는 yes or no, because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attend가 바로 속어예요. hire가 attend 속어. 그 다음 C번. C. There's not much money in the budget.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별표. There's not much money on our 혹은 on the budget.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평서문으로.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더 고용해야겠다. 우리가 뭔가를 더 사야겠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We need to 그 다음에 뭐 buy new machine new machin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There's not much money on our budget. 이런 식으로 만능 답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없다? 예산안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26번에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27번으로 갑니다. 자, 속도가 조금 빨라요. 속도가 좀 빨라서 질문 한번 빠르게 잘 들어볼까요? Number 27. Isn't that car maker planning to start exporting electric cars? 적어볼까요, 여러분? 오케이, 적어보세요. Number 27. Isn't that car maker planning to start exporting electric cars? Number 27. Isn't that car maker planning to start exporting electric cars? A. Number 27. Isn't that car maker planning to start exporting electric cars? A. 자, isn't that car maker planning to start exporting electric cars? 여기서 제가 적은 건 export electric car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뭐를 안 썼어요? planning to start. be planning to라고 하는 건 예정. 미래 단서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 놓을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be 뭐 planning to. 이거보다 중요한 게 요거예요. 예정. be scheduled to. schedule, scheduled to 동사원형. be expected to. 얘도 예상이에요. 동사원형. 그 다음에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기억나면 적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성이 부여가 되고 투부정사랑 연결되는 건 이 뒤에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중요 의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서 체크를 다시 해보면 이제 isn't the car maker. car maker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 업체겠죠. planning to start. 시작하는 거예요. export electric cars. 자, 그럼 여기서 의미. 수출 시작하니? 이라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7. Isn't that car maker planning to start exporting electric cars? 자, 그러면 수출 시작할 거예요? 라는 이제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A번으로 가볼게요. A. Yes, I've heard that's the plan. 그렇죠. Yes, I've heard that's the plan. 맞아요. 내가 들은 게 그거 맞습니다. 만능 답변 중 하나기도 해요. 정보를 물어볼 때. That's the plan. Yes. 그거 맞아요. 그 다음 B번 이제 소거를 해볼게요. B. A ticket to next year's car show. The ticket to next year car show. 단답오답이죠. 자, 제가 단답오답이라고 하는 것도 패턴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단답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짝꿍이에요? 예를 들어 what이랑 가장 많이 짝꿍이 된다. 혹은 선택 의문문에서 딱 하나 이야기하는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who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C.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네, 프로모션 갑자기 나와서 바로 속어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자, 28번 바로 갑니다. D라고 하는 사람이 트레인했다. 맞아? 정보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보를 확인하는데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Number 28. David trained the interns to use the company database, didn't he? 자, 이제 여러분 문장의 핵심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약간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되시죠? David trained the interns. 그리고 to 뭐뭐뭐 있는 수식어구. 그럼 여기서 원하는 정보는 데이빗이 트레인했어 인턴들을. 맞아? 그러면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답변의 패턴들이 갈 수가 있겠죠. 혹은 모른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David trained the interns to use the company database, didn't he? To use the company database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했어. 맞아? 라는 질문입니다. A번 A. 바로 나와요. Actually, it was Hillary. 아니라는 거죠. Actually라고 하는 요 접속 부사는 실제로 앞에 내용과 반대될 때 많이 써요. Actually. 그래서 데이빗 아니고 힐러리다. 너무나 명확한 이제 정답의 패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BC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B. An internal audit. An internal audit. Internal audit. 내부의 감사. 이 감사라는 게 감사하다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감사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 내부의 무언가를 감사하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단다보다 C. He's good company. He is good company. 바로 속어죠. he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했니라는 정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30번으로 갑니다. 우회적인 정답이 31번에 그대로 나와요. 자, 우리 멍 때리면 안 돼요. 계속 손을 움직이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넘긴 거는 나중에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자, 30번이에요. Number 30. Have you arranged a ride to take us to the convention center, or should I? 자, 상당히 길어졌는데 arrange a ride 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차량을 준비해 주겠니라는 표현이죠. 그럼 너가 준비해 주겠니? 아니면 내가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들어보세요. Have you arranged a ride to take us to the convention center, or should I? 그래서 너가 ride 준비할래? 혹은 should I? 내가 할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딕테이션을 다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집에서 또 한 번 하시라고 이 정도 키워드만 적어드릴게요. Have you arranged a ride to take us to the convention center, or should I? 자, 이제 조금 들리죠? You arranged a ride. 할래? 아니면 should I? 내가 할까? A번 A. 소거합니다. Unfortunately, there isn't an extra bag. Unfortunately, 그 다음에 there isn't an extra bag. 가방이 없대요. 가방이라는 거랑 ride라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 그죠? 소거해 주시고 그 다음 B번입니다. B. I don't have the phone number for the taxi service. 자, 이거는 뭐냐면 나 못해, 너가 해. I don't have the phone number for the taxi. 자, 요 정도는 나는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해. 너가 준비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능 답변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내가 정보가 없어. 라는 다른 갈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번으로 갑니다. C. We've accepted credit cards before. We've accepted the credit card before. 이전에 크레딧 카드 수용했었다. 이거는 택시 드라이버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소거합니다. 그래서 내용상 어렵지 않아요. 지금 들어보면 내가 이런 대화들을 공부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 텐데 토익 시험은 뭐가 중요해요? 정답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주변 사람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그냥 만점이 쭉쭉쭉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RC를 공부하실 때 편하겠죠? RC도 독해력이 기반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RC도 잘하시면 LC도 덩달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으로 갑니다. 우회적인 답변 should have been entered. 이거 어떤 의미예요? should have BP가 나왔어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도인지 한번 봅니다. Number 31. These purchases should have been entered on your expense report. These purchases. purchase라 발음되지 않죠? These purchases should have been entered on your 그 다음에 더 들어볼게요. These purchases should have been entered on your expense report. On your expense report. 경비 보고서에 적용됐어야 돼. 입력됐어야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소거되는지 봅시다. A번. A. No thanks. I don't need anything from the store. No thanks가 나올 구간이 아니에요. No thanks는 언제 나와요? 부탁할 때, 아니 청유할 때, 청유문. Could you have some more drinks? 이라고 물어봤을 때 No thanks 이런 식의 답변이 가능하죠. 그게 아니라면 속어. 자, 그 다음 B번. B. The entrance is on 31st Street. The entrance, enter, entrance에서 저는 바로 속어했어요. 자, 품사 변환 형태. 당연히 속어하는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적용할 수 있으면 이제 C번이 자연스러워집니다. C. I thought I had until Friday to do that. 자, 요거 적어보겠습니다. I thought. 이 문장 적어보세요. I thought I had until Friday to do that. I thought I had until Friday to do that. 이렇게 체크가 가능했네요. 그럼 이거 뭐냐면 입력을 안 했대요. 맞아 안 했어. 나 그거 금요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나머지 속어는 엄청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파트 1, 2가 오늘 쉬운 난이도로 이거 되게 쉬운 난이도예요. 쉬운 난이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있는지 자 오늘부터 누적으로 좀 기록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그 플러스 친구 밍토익으로 찍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쉬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여기에다가 밍토익에 찍어서 결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1번 목표 점수 아직 안 보내주신 분은 목표 점수 2번 나의 상황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점수 시험 보신 분들은 LC, RC 점수 각각 알려주시고 수능 점수 있다면 수능 점수 알려주시고 그게 없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세요. 세 번째 어려운 부분도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시간 투자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왜냐면 지금 몰입해서 다른 공부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10분 쉬다가 11시 10분에 시작하도록 20분이네요. 11시 20분에 시작할게요.